결혼 1년 만에 시댁에서 식모살이 결국 폭발했어요. 결혼은 스펙 좋은 식모 구하는 거였나요? 결혼 1년 차,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맞벌이 주부예요. 그런데 저 사실 시댁에서 식모로 살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아주 스펙 좋은 식모요. 저희 아버지가 해주시겠다는 집을 시어머니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고 저는 결국 시댁에 덜컥 합가하게 됐어요. 그때는 결혼 전이라 세상 물정 모르고 남편만 믿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 100만 번이에요. 시댁 식구들은요. 시아버지 70세, 시어머니 60세, 그리고 제 남편은 35세, 저는 32세예요. 시아버지는 아침 드시고 노인정 가시고 시어머니는 결혼 후 쭉 전업주부셨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끼고 사는 걸 좋아하셔서 저희 결혼 전에는 형님 내외랑 합가하다가 저랑 결혼하니까 형님을 분가시킨 거였어요. 그때 형님이 저한테 몰래 귀띔해 주셨는데 동서, 같은 여자로서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요. 그때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전 바보였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출퇴근 시간도 같은데 문제는 제가 무조건 아침 저녁 밥상을 차려야 하는 거였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반찬 꺼내고 상 차리고 7시쯤 상을 다 차리면 그제야 가족들이 일어나서 제가 차린 밥을 먹는답니다. 시아버지는 갓 지은 밥만 드셔서 예약 기능도 못 쓰고 꼭 그때그때 밥을 지어야 했어요. 아니, 밥통에 예약 기능이 괜히 있나요? 노예 부려먹으려고 만든 규칙인가요? 밥 먹은 그릇 설거지통에 넣고 반찬 냉장고에 넣고 식탁 닦으면 출근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여자라서 화장이라도 대충 해야 하는데 남편은 뒤에서 빨리 안 하냐고 성화를 부리고 차 안에서 화장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직장이랑 집이 가까워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매일 지각이었을 거예요. 회사 일 마치고 돌아오면 또 저녁밥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낮 시간 동안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시느라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아침에 먹은 그릇이랑 점심에 시어머니가 드신 그릇이 설거지통에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하시긴 하지만 거의 80%는 제가 퇴근 후에 다 했죠. 밥통에 쌀 앉혀놓고 설거지 후다닥 하고 반찬 꺼내고 만들어서 또 저녁상을 차렸어요. 그동안 남편은 느긋하게 씻고 와서 제가 차린 밥을 가족들과 함께 먹는 거죠. 저는 씻지도 못하고 옷만 겨우 갈아입고요. 저녁 설거지 끝나면 또 다음날 먹을 반찬을 만들어야 했어요. 제가 부엌에 서서 반찬 만들 때 다른 가족들은 TV 보면서 여유롭게 쉬는 모습을 보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1년을 살다 보니 제가 왜 이러고 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내가 이 집의 종으로 들어온 거야?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너와 결혼한 줄 아냐? 당신 포함 이 집 식구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가 해준 밥 먹으면서 도대체 난 이 집에서 무엇이냐? 남편의 대답은 기가 막혔어요. 그건 당연히 며느리인 너가 서열이 가장 낮으니까 너가 해야 할 일이잖아. 이러면서 엄마 아빠 보는 데서 내가 할 수도 없고 나이 드신 어머니가 할 수도 없잖아. 라고요. 아니, 60살이 나이 드신 건가요? 요즘은 노인 축에도 안 끼는데, 그리고 서열이라니. 이 집은 조선시대에서 타임슬립 했나요? 그 순간 정말 벙찌더라고요. 내가 고작 이딴 인간 하나 믿고 이 집에 와서 1년 동안 종살이를 했나 싶었어요. 회의감이 밀려왔죠. 그 상태로 아무 말 안 하고 누워서 밤을 꼬박 새웠어요. 새벽 6시. 아침밥 차릴 시간이 돼도 저는 일부러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제가 상 다 차릴 때쯤 일어나던 가족들이 나와보더니 난리가 났어요. 태아가 밥 안 차렸니? 여태 안 일어나고 뭐하고 있니? 시부모 굶길 셈이냐? 당신 밥 안 차렸어? 왜 안 일어났어? 어제부터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세상이 무너진 양 난리가 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동안 쌓인 말을 다 쏟아냈어요. 저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다녀온 뒤로 1년 동안 이 집에서 남편과 같이 맞벌이 하면서 전업주부이신 어머니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살림을 다 맡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낮 시간에 시간도 많으시고 여유도 있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회사 일만 마치고 오면 쉴 수 있지만 저는 지난 1년 동안 새벽 6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집안일과 회사 일에 치여 살았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러시려고 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신 거냐고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이 집에서 저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도 까먹어버렸다고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다 말해버렸어요. 시부모님은 난리 나시고 남편은 저한테 계속 미쳤냐고 부모님께 사과드리라고 윽박질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짐 싸서 나왔고 회사에 1년치 월차 다 내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렇게 노예처럼 살라고 시집 보낸 줄 아냐? 애도 없으니 당장 이혼해. 하시며 역정을 내셨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건 행복한 일이지만 제 노고를 인정도 안 해주는 그 집에서 1년 동안 제 존재는 종년, 노예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1년 동안 저는 그 집에서 저의 주체성과 자존감을 잃어버리며 살아왔던 거죠. 남편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머리 싸매고 누우셨다고 하고 형님한테 문자 하나 왔는데 동서, 내가 동서한테 짐을 물려준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나도 이해해. 어떤 결정을 하든 동서를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해. 이 문자 보고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이 집에 시집와서 노예 노릇하는 동안 제 마음을 알아주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형님 문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마음이 좀 진정되면 남편과 대화해보고 그래도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혼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결심했어요. 이혼하기로요. 저는 그 집에 세뇌당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애 때는 저를 너무나 아껴주고 저 위주로 생각해주고 개념찬 발언들, 언제까지나 무조건 내 편이라는 약속들, 그런 것만 보고 고든 성품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연애 때 뭔 말을 못할까요? 남편은 결혼 5개월 정도까진 그나마 미안해할 줄도 알고 고마워할 줄도 알았어요. 제가 퇴근 후 식사 준비할 때 부엌에 서서 어슬렁거리는 척이라도 했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제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걸 당연시하게 여기면서 식모 취급을 했고 매일 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걸 겪어가다 보니 그래,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원래 내 일이야. 라고 세뇌됐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게 저런 상황 속에 놓여지면 혼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만 이상해지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 속에 묻히게 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런 일상에 세뇌당한 채 바보로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집 나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에게 톡을 보냈어요. 이 사연 주소 그대로 복사해서요. 읽어봐. 당신네 가족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왔던 부당한 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읽고 반성해라 고 했죠. 2시간 정도 지나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글들 다 읽어봤고 자기가 정말 죽일 놈이라며 울면서 빌더군요. 너가 원하는 게 분가야? 당장 분가하자. 너 수고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용서해줘. 만나주면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 라며 사정사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도 제가 나간 후에 일이 손에 안 잡혀 월차를 몰아쓰고 집에 있다고 친정집 앞으로 데리러 온다길래 그러라고 했죠. 차에 타서 얘기했어요. 난 분가를 원한다. 생각 같아서는 형님처럼 어머님, 아버님이랑 연을 끊고 싶지만 형님은 분가 후 시부모님이랑 연 끊은 상태였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과하신다면 그나마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는 해드리겠노라고 했어요. 그리고 분가에서도 당신이 약속할 게 있다. 그 서열이니 뭐니 하는 썩어 빠진 생각 고쳐라. 만약 분가에서도 그렇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으로 굴면 당신이랑은 못 산다. 고 했더니 당연히 뭐든 다 해주겠대요. 그렇게 좀 결론이 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를 몰고 어디론가 출발하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냥 갈 데가 있대요. 설마 했는데 지네 집 가는 길인 거예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날 그 집에 왜 데려가냐고. 난 아직 들어간다고 말 안 했어. 지금 상태로는 시부모님 얼굴 보기 싫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따져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너 만나면 집으로 데리고 오랬어. 말하면 너가 안 갈 것 같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야. 네, 어쩔 수 없는 마마보이였어요. 좋은 쪽으로 해결해보려고 생각한 제가 병신이었죠. 남편의 저런 어이없는 행동에 갑자기 독하고 냉정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랑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아무리 고친다. 그래도 틀려먹은 인간이구나. 어차피 지금은 이혼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사탕발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시부모님한테도 할 말은 하고 나오자고 했습니다. 집에 올라가니 남편이 말릴 새도 없이 시부모님 두 분이서 다짜고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년.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어디 시부모가 살림 좀 시켰다고 유부녀가 집을 나가? 그래 그렇게 나가니 속이 시원하더냐? 내 아들 이혼남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이혼남 만드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아시는 걸 왜 부정하려고 그러세요? 왜 제 탓으로 돌리세요? 그 순간 눈에서 불꽃이 보이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고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옆에 있던 남편 뺨을 똑같이 갈겨버렸습니다. 남편은 순식간에 일어난 모든 일에 어벙벙해서 영혼이 빠져나간 듯이 서 있고 시아버지는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시어머니는 저 년이 내 아들 친다. 독한 년! 시애미도 한번 쳐봐라! 하며 악을 바락바락 쓰셨어요. 그렇게 난리 난 새 인간들을 보며 한마디 더 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 너 이 쓰레기 같은 집안, 종년 같은 나 없으면 누가 밥하고 살림하나 보자. 그리고 넌 정말 안 되겠구나. 반성하는 것 같아서 이혼은 안 하려고 잘 살아보려 했더니 이런 행동에 넌 어쩔 수 없는 가족 이기주의 꼴통이라는 걸 알았어. 사람들이 그러더라. 사람은 근본은 안 바뀐다고. 네가 딱 그 짝이야. 지금까지 너 하나 믿고 1년 동안 세뇌당해 살아온 내가 한심하다. 저 아수라장에서도 시부모가 했던 말과 행동, 제가 했던 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나네요.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 거고요. 저러면서 나가니 그제서야 정신 차렸는지 붙잡으러 따라 나오더군요. 마지막으로 뺨 한 대 더 갈기고 따라 나오면 경찰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친정집으로 갔어요. 택시 안에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이제 다 끝났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님,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온 제가 한심해서였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세뇌당하며 돈 벌어주는 종년으로 살아온 날들이 억울해서였을까요? 내일 이혼 서류 작성하고 남편 놈 집으로 보내고 회사에 사직서 내려갈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 얼굴 마주치는 것도 싫으니까요.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시집갈 때 그 집에 사갔던 가구랑 가전제품들 싹 다 가져올 생각입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집은 안 해줬지만 예물은 해줬다고 생색내면서 다이아 세트, 예단비도 2천만 원 받고 600 돌려주신 분이 혼수 요구해서 신혼살림들 방에 가구들 침대, 컴퓨터 등등 싹 다 바꾸고 시부모 냉장고랑 TV, 침대 바꿔드렸었거든요. 가서 다이아 세트랑 바꾸고 오렵니다. 협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걸 거예요. 남편 놈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하면서 지금까지 집 식구들과 지가 저한테 한 행동들 말하게 하면서 녹취했거든요.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살아볼 겁니다. 원래 물러 터지고 남한테 싫은 말도 잘못하던 성격이었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며느리는 종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